1996년 9월 21일 미국 몬태나주 벨그레이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5살의 데니 호친스는 어머니께 집에서 15km 거리인 갤러틴 강에서 놀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데니에게 2시까지는 돌아오라며 자신의 시계를 건넸습니다. 데니는 이제 갓 면허를 따고 차를 선물 받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타고 집을 떠납니다. 2시까지 돌아오기로 약속한 데니가 3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걱정된 마음에 갤러틴 강으로 향했습니다. 갤러틴 강은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가 많아 많은 사람이 찾는 낚시 명소였습니다. 낚시 외에도 카약, 래프팅 등 다양한 야외 활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데니는 어릴 적부터 강가에서 뛰어놀았으며 행여나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머지않아 낚시터에서 데니의 차를 발견합니다. 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로 생각한 어머니는 반가움에 차로 달려갔습니다. 데니는 평소 차에서 내릴 때면 항상 문을 잠갔는데 어쩐 일인지 차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아끼는 CD가 있어 늘 차 문을 잠근다는 것을 알았던 어머니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주변으로 데니를 찾던 어머니는 숲에서 차 열쇠를 주었습니다. 데니는 초보 운전자로 운전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차량 열쇠를 잃어버릴 만큼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 번 데니의 이름을 외쳐보았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어머니는 5시경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색대와 데니의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숲과 강가를 수색합니다. 많은 인력이 한마음으로 데니를 외쳤지만 어두워질 때까지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밤이 되자 경찰 수색대원은 철수하고 다음날 다시 수색하기로 합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혹시 올지 모를 연락을 기다리고 아버지와 형제는 손전등을 들고 마저 숲을 수색하기로 합니다. 데니의 집안과 친한 이웃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낚시터에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숲을 헤치고 여전히 데니의 이름을 부르지만 조용했습니다. 겨우 손전등에 의지한 수색이었지만 성과는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 한 이웃이 마침내 데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낚시터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온 곳이었고 데니는 강가 근처 습지에 엎드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알렸고 집에 있던 어머니는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려고 온갖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딸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와 데니의 여동생이 도착했을 때 땅에 늘어져 닿을 만큼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 습지에 엎드린 데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데니는 왼쪽 팔은 머리 위로, 오른쪽 팔은 아래로 향해 엎드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진흙으로 범벅돼 있었으며 긁힌 자국과 멍이 있었습니다. 데니의 왼팔엔 어제 아침 어머니가 채워주신 시계가 그대로였지만 신고 나간 샌들은 한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주변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진흙길에 찍힌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발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리고 숲을 헤치던 수색대원은 데니의 한쪽 샌들을 찾아냈습니다. 데니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는 익사했으며 뱃속과 기도에 진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데니가 엎드려 있던 습지는 물 깊이가 15cm밖에 안 될 만큼 얕았지만 당시 경찰은 그녀가 실수로 익사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살해당했다고 믿었던 가족과 이웃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데니의 속옷에선 정액이 검출되었고 데니의 것이 아닌 타인의 채무도 4가닥 발견되면서 유족 측은 거센 항의를 했고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데니의 학교 친구들과 이웃을 전부 조사하지만 DNA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데니와 면식이 없는 인물이라 판단했고 사건 당일 갤러틴 강에 왔던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데니를 목격했단 사람은 없었고 비명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상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본 이도 없었습니다. 수집한 DNA를 증거로 수년에 걸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협조를 구하며 비교했지만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인 1998년 FBI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데니의 몸에서 나온 DNA를 비교했지만 이마저도 일치하는 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1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미국은 미제로 남겨진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개했고 데니의 사건 역시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댄 스프링거가 갤러틴 카운티 보안관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2명의 외부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에서 은퇴한 사립탐정과 DNA 기술을 사용하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데니의 몸에서 채취한 채모로 DNA 프로필을 만들어 버지니아의 한 연구실로 보냈고 그곳에서 계보학자들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가계도를 구축하고 시기별로 거주했던 곳을 확인해 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폴 허친슨을 찾아냈습니다. 폴은 1996년 9월 몬태나 주립대 학생이었고 어류 야생생물학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갤러틴 강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고 22년 동안 몬태나 토지관리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23일 수사관은 몬태나주 딜런에 살고 있던 폴을 신문했습니다. 거의 2시간에 걸친 인터뷰 동안 폴은 극도의 긴장감을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을 긁고 손톱을 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니의 사진을 보여주자 폴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떨구는 등 불편해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를 인정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그에게 DNA 비교를 위해 팔에서 털을 수집하였습니다. 그가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더는 잡아줄 수 없어 폴은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4일 새벽 4시경 폴은 911에 전화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폴이 집 앞 길가에 누워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한 것을 확인합니다. 타살의 혐의점은 없었고 총으로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유력 용의자가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수사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DNA 확인 결과 두 채모의 DNA는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폴과 데니는 서로 알지 못했다 판단하고 사건 당일 데니를 우연히 만난 후 강간하고 그녀의 뒷머리를 늪에 눌러서 진흙에 질식시켰다고 믿었습니다. 폴의 아내 크리스티는 폴이 24년 결혼 생활 동안 뛰어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살인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벌을 받지 않고 죽음으로 도망친 것에 절망했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폴은 범죄 경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며 발전된 DNA 기술이 없었다면 결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라 했습니다.